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14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여행가 김찬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4번째 지구를 32바퀴나 돌아본 여행가 김찬삼. 1. 형을 대신해 꿈을 꾼 김찬삼. 지금 여행이란 낱말은 무척이나 일상적인 단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요. 해외여행도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고, 유튜브가 유행을 하면서 여행 전문 유튜버들도 많이 생겨나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것은 불과 3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의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어렵던 1950년대부터 해외여행을 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그의 집은 충분히 잘 살았고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본인 역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인재였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높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김찬삼입니다. 대법관인 아버지를 두었다고 해서 본인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출신의 학교 선생님이라고 해서 14년 동안 160여 나라를 1천여 도시를 직접 발로 밟으며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탐험이었고 발견이었습니다. 1926년 6월 5일 황해도 신천군에서 태어난 김찬삼은 1934년 아버지 김세환 전 대법관이 인천에 부임하면서 아버지를 따라 인천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후 그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그는 서울대 사범대 지리학과에 입학을 하는데 당시 그는 서울에 따로 집을 얻거나 하지 않고 인천에서 당시 을지로에 있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까지 통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졸업을 한 그는 이후 1958년까지 숙명여고와 인천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그는 지리부도에 등장하는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실 김찬삼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에게서 여행에 대한 꿈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김찬삼보다 5살이 많았던 형은 형 김찬이는 1941년 19살의 나이로 자전거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하던 중에 충청도에서 사고를 당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당시 김찬이가 남긴 일기에는 오늘은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달리지만 나의 꿈이 실현되는 10년이나 15년 후에는 남미의 안데스 고원을 헤매고 또 아프리카를 넘으리라 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후 김찬삼은 형의 꿈을 대신 이루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김찬삼에게 세계 여행을 마음먹을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키워주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인 김세환 대법관이었습니다. 김세환 대법관은 그야말로 등산광이었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이면 산에 올라갔고 김찬삼 역시 6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등산을 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1972년 10월에는 46의 김찬삼과 78의 김세환 대법관이 함께 지리산 비선대까지 오르는 동반 산행을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체력적인 면은 분명 그가 세계 여행을 하는데 큰 밑바탕이 되어 주었죠. 이 마침내 세계로 인천구에 재직 중이던 1958년 김찬삼은 세계 여행이라는 꿈을 위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으로의 유학이었죠. 6.25 전쟁 정도로만 기억되는 최빈국 보다 대한민국에서보다 미국 대학교의 학생이 되어서 세계 여행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만 형이 사망한 뒤에 외아들이 되어버린 김찬삼이 미국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받아들이실지가 관건이었죠. 그는 아버지에게 형의 꿈이 어떻게 자신에게 이어지게 되었는지 구구절절하게 편지에 적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아버지가 그의 미국행을 허락한 겁니다. 1959년이 되어서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대학원 지리학과에 입학한 그는 학업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병행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대법관이었다고 해도 그 당시 우리나라 수준으로는 이 김찬삼의 학비를 부담하기에도 벅찼기 때문에 김찬삼은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해 9월 첫 해외여행을 떠나게 됐고 이후 61년 7월까지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여행합니다. 그는 자신의 여행 경험을 세계 일주 무전 여행기란 이름의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고 이 책 맨 앞장에는 안데스 고원에서 만난 여인 조랑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실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났던 형에게 했던 약속을 지켰다는 표시였던 거죠. 이 책에는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100컷이 넘는 많은 양의 사진과 각종 지도 등이 수록이 되었고 그 덕분에 보름 만에 3쇄가 모두 팔리는 기록을 세울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그의 여행은 계속 이어졌고요. 자신이 직접 체험한 세계 곳곳의 삶과 문화를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겨서 여러 권의 책으로 출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세계의 나그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동명의 신문 연재 기록을 모아서 1972년 양장본으로 출판을 했고 이것은 1981년까지 총 10권의 시리즈물로 발간이 됩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 자료들과 함께 소개하면서 해석까지 달아 놓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거의 유일무이한 세계 정보서였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이 흔치 않던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센세이션한 기록물이었고 덕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당시 10권 한 질에 대기업 초봉 월급인 2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부가 팔려나가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죠. 그가 만난 사람 중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얼굴도 있었습니다. 김찬삼은 1963년 11월 아프리카를 횡단하던 중에 가봉 공화국의 밀림 속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는 당시 91세가 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었습니다. 김찬삼은 그곳에서 보름 가까이 머물며 슈바이처 박사를 도와서 여러 가지 보조 역할을 했다고 해요. 당시 그가 슈바이처 박사와 찍은 사진 역시 그의 책에 실려 있습니다. 3. 사망 그리고 훈장. 시대적인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세계 여행이 이루어지던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치안이 불안정했고요.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냉전 시대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공산국가에는 아예 들어갈 꿈도 꾸지 못하는 상태였죠.
물론 냉전 시기가 조금 풀어지는 1980년대 이후에 김찬삼은 웬만한 공산국가를 모두 돌아보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나라에서는 사람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한 적도 있었고, 아프리카에서는 맹수들의 위협 때문에 달아난 적도 있었고요. 강도들에게 모든 물건을 빼앗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잘 곳이 없어서 경찰서를 찾아가 유치장에서 잠을 청한 적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풍진 노숙의 굶주림은 일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병치레 한 번을 한 적이 없었던 강철 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1992년 67세의 나이에도 그는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아 갤로퍼를 몰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고 기타 여러 나라를 288일 동안 탐험합니다. 하지만 그의 6월 인도 여행 중에 기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겪게 되었고, 머리와 갈비뼈를 다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행을 끝까지 강행했고요. 9월에는 터키 앙카라에서 성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까지 당하게 됩니다. 결국 실크로드와 서남아시아, 유럽을 잇는 7만 3천 킬로미터의 여행을 그만둔 그는 귀국길에 올랐지만 후유증으로 언어가 어눌해질 때까지 사람들, 그의 가족들도 그의 병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의 증세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갔고요. 2003년 7월 2일 결국 동숭동의 자택에서 또 다른 세상으로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1950년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세계를 탐험했던 여행가이자 탐험가였던 김찬삼은 그야말로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면서 그 역사의 현장들을 기록했습니다. 여행 혹은 탐험은 그 집안의 내력이었을까요? 그의 형이 1941년 자전거 전국 일주 도중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버지 역시 1973년 새벽 산책 중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2003년 김찬삼 역시 여행 중에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세 부자는 지금쯤 아마도 하늘나라에서 다시 또 모여서 또 다른 세상을 여행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는 2008년 그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하면서 그의 업적을 기리기도 했죠. 새 부자의 이 끝없는 여행을 저도 역시 응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